한국과 거래하면 미국과의 동맹은 끝입니다. 트럼프의 폭탄 발언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K방산의 압도적인 기술력에 위기를 느낀 미국. 한국의 시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수출 규제를 핑계로 매출의 70%나 되는 통행료를 부과했죠. 하지만 바로 그때 대한민국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단 2시간 만에 미국의 시스템을 100% 독자 기술로 갈아 끼웠고 미국 방산 업체는 중동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을 압도하고 100조 중동 시장을 점령한 대한민국, 지금 시작합니다. 세계 최강의 방산 제국 미국이 한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8조 원짜리 잠수함 사업에서 전격 축출당한 겁니다. 그것도 한국의 엔지니어 단 2명한테요. 한 명은 옥포 조선소에서 용접봉을 잡던 사내였고 다른 한 명은 국방부 출신 법무관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미국의 35년 패권을 먹지 한 장으로 박살냈어요. 2026년 1월 사우디 리야드의 왕립 해군 본부 작전회의실은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사막의 열기와 달리 에어컨이 미친 듯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서늘한 공기 속에서 저는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죠. 저는 로버트 벤스, 로키드 마틴 해군 전투체계 C6 ISR 부문 중동 및 유럽 수석 부사장입니다. 35년간 펜타곤의 이름으로 동맹국들의 방산 계약을 주무르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날 저는 한국이라는 하청업체의 숨통을 완벽하게 조여버릴 참이었습니다. 사우디 왕립 해군의 수뇌부가 스크린 앞에서 감탄사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하나오션의 KSS-3 잠수함 기술 브리핑이 한창이었거든요. 리튬이온 배터리 추진 체계의 수중 항속거리,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수직 발사관의 동시 교전 능력. 스크린의 숫자가 뜰 때마다 사우디 장성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파하드 알 고파일리 참모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앉은 실무진에게 뭔가를 아랍어로 지시하더군요. 분위기만 봐도 읽을 수 있었어요. 계약 성사 직전이라는 것을요. 하나오션 엔지니어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자 회의실에 우레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파하드 참모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국 측 대표단과 악수를 나누려는 순간이었죠.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리모컨을 꺼냈습니다. 버튼 하나를 눌렀어요. 그 순간 작전회의실의 메인 스크린이 꺼졌습니다. 시뮬레이션 서버 전체가 셧다운됐어요. 하나오션이 공들여 구축해놓은 전투체계 연동 시연이 통째로 먹통이 된 겁니다. 박수 소리가 끊겼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15명의 사우디 장성들이 꺼진 스크린과 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나갔어요. 시가를 입에 물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롤렉스 초침을 한번 확인하고 양복 단추를 여유롭게 잠갔죠. 이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잠수함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요. 지금 보신 시연, 인상적이셨죠? 저는 파하드 참모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스크린이 왜 꺼졌는지 아십니까? 하나오션이 아무리 멋진 껍데기를 만들어도 잠수함의 두뇌는 우리 로키드 마틴의 전투체계 코드로 돌아갑니다. 미국 국무부의 국제무기거래 규정, ITAR에 따라 우리 소스코드 없이는 어뢰 한 발 쏘지 못하는 깡통이에요. 서류 가방에서 청구서를 꺼내 하나오션 중동 총괄 강철진 본부장 앞으로 밀었습니다. CMS 통합 수수료 70% 선납 요구서였어요. 8조 원의 70%, 5조 6천억 원입니다. 이 금액을 먼저 내지 않으면 전투체계 연동은 영구 중단이라는 조건이 빳빳하게 인쇄되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한테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면서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거 정치적 립서비스예요. 대선 표 좀 얻어먹으려는 쇼. 한국이 아무리 핵잠 타령을 해봐야 미국의 ITAR 규제 아래에서는 우리 코드 한 줄 못 건드립니다. 건방진 하청업체 주제에 핵잠수함 뽕에 취해 있나 본데 로키드 마틴의 통제 없이 너희는 영원히 깡통 철판에 불과해요.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단순한 탐욕이 아니었어요. 2025년 10월 트럼프의 핵잠 승인 이후 한국 방산의 위상이 심상치 않게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스탠턴 회장이 사흘 전 밀실에서 제게 직접 지시했습니다. 한국이 핵잠 모멘텀을 타고 독자 무기 수출국으로 기어오르기 전에 목줄을 확실히 쥐라고요. CMS 마진율 70%를 무조건 맞추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반항하면 연동 코드를 끊어버리라고도 했어요. 저한테도 사정은 절박했습니다. 최근 3년간 중동 판매 실적 부진으로 이사회에서 경고를 받은 상태였거든요. 이번 사우디 사업의 수수료를 극대화하지 못하면 200억 원대 스톡옵션과
퇴직연금이 전부 날아갑니다. 벼랑 끝이었어요. 파하드 참모장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벤스 부사장, 이건 우리 왕립 해군의 작전회의실이오. 당신이 초대받은 손님 자격으로 앉아있는 자리에서 사업 파트너의 시스템 전원을 멋대로 뽑아버린 겁니까? 참모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사우디가 아무리 화를 내봐야 미국 시스템 없이는 잠수함을 굴릴 수 없다는 걸 파하드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때 강철진이라는 사내의 행동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오션 중동해양 총괄 본부장, 80년대 옥포, 조선소 야드에서 용접봉을 잡던 시절부터 이 바닥에서 굴러온 인물이라고 들었어요. 거친 바닷바람에 그을린 주름진 얼굴,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서늘한 눈. 저는 그 사내가 분노로 주먹을 떨거나 최소한 항의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강철진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그리고 가느다란 볼펜으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이 강제 종료된 정확한 날짜, 시각은 초 단위까지 기록하더군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첩을 닫고 볼펜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빅터 첸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로키드 마틴 수석 무기체계 엔지니어, 대만계 미국인인 이 사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첸이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부사장님, 한화시스템의 네이버 실드 3.0이 우리 구형 소프트웨어 연산 능력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한국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자극하면 우리가 오히려 먹힙니다. 저는 첸의 어깨를 밀쳐냈습니다. 기술자 주제의 사업 전략을 논하는 꼴이 우습더군요. 데이터 뒤에 숨어 겁이나 먹고 있는 쪽은 항상 기술자들이었어요. 현장은 파워게임이지 스펙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첸 박사, 자네는 연구실로 돌아가서 코드나 만지고 있어. 첸이 입술을 깨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는 눈빛이었지만 저는 이미 시선을 돌린 뒤였어요. 다시 강철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내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제 청구서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항도, 항의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굴복으로 읽었어요. 당연했습니다. 35년간 미국의 통제 앞에서 침묵하는 사람은 전부 항복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턱을 쳐들며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했어요. 한국의 목줄은 확실히 쥐었고 스탠턴 회장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회의실을 나서기 직전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철진이 수첩을 다시 꺼내 무언가를 한 줄 더 적고 있었어요. 볼펜 끝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묘하게 울렸습니다. 그때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그 사내가 초 단위로 기록하고 있던 것들이 어떤 무기가 되어 돌아올지 섭씨 40도의 리야드에서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비에르 바바세우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프랑스 출신의 이 사내는 글로벌 군사 전문 매체 네이버 뉴스의 창립자 겸 수석 에디터입니다. 전 세계 해군 수뇌부가 아침마다 이 사내의 기사를 확인할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한 인물이죠. 바바세우가 2026년 2월 초 자기 매체에 칼럼 하나를 실었어요. 로키드 마틴의 고질적인 시스템 연동 지연, 갑질은 동맹국 해군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펜타곤의 가장 더러운 악습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 코웃음을 쳤어요. 프랑스 기자가 뭘 알겠습니까? 목줄을 쥐는 게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미국 없이는 어떤 동맹국도 잠수함 한 척 못 굴리는 게 이 바닥의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그 칼럼이 전 세계 해군 사이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리야드 회의실에서 전투체계 시뮬레이션 서버 전원을 뽑아버린 뒤 저는 완벽한 주도권을 쥐었다고 판단했어요. 달안의 IMI 합작 조선소로 내려가 다음 수순을 밟았습니다. 핵심 소나 연동 테스트를 일방적으로 3주 연기하는 공문을 하나오션 현장 사무소에 보냈어요. 소나가 작동하지 않으면 잠수함은 바닷속에서 눈먼 장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주 연기면 전체 공정이 2달 이상 밀리거든요. 한국 측이 사정 전화를 걸어올 게 뻔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수수료, 협상 테이블로 기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이틀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제 이메일 수신함에 하나오션 현장 사무소 명의의 메일이 딱 한 통 와 있었어요. 열어봤습니다. 소나 연동 테스트 3주 연기 통보에 대한 수신 확인증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항의도, 탄원도, 협상 요청도 없었습니다. 기계적으로 찍어낸 수신 확인 도장 하나. 저는 모니터를 2번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빠진 게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정말로 그게 끝이었어요. 35년간 이 수법을 써왔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들 사흘 안에 굽신거리며 찾아왔거든요. 화가 치밀었습니다. 한국 놈들이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어요. 압박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조선소에 들어가야 할 미국산 핵심 레이더 부품의 통관을 고의로 막아버렸어요. 사우디 세관의 보안 검토 재실시라는 명목을 붙였습니다. 하나오션 현장에서 레이더 부품이 도착하지 않으면 공정표가 완전히 박살나거든요. 이번에야말로 강철진이 허겁지겁 달려올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강철진은커녕 하나오션 말단 직원 한 명도 연락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수신함에 또다시 기계적인 수신 확인증이 한 통 찍혀 있었어요. 부품 통관 지연건에 대한 접수 완료 통보였습니다. 날짜와 시각이 초 단위까지 기재되어 있었어요. 그 서류의 하단에 빨간 펜으로 적힌 숫자가 보였습니다. 제가 레이더 부품 통관을 막은 정확한 일시였어요. 누가 적었는지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리야드 회의실에서 수첩에 초 단위 시각을 기록하던 그 사내의 필체가 떠올랐거든요. 분통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노골적으로 갔어요. 조선소에 납품되어야 할 미국산 통신 장비 수량을 절반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물량의 50%만 선적하라고 미국 본사 물류팀에 직접 지시했어요. 하나오션이 이 사실을 알면 공정 차질이 불가피하고 사우디 측의 납기 지연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 측이 버틸 재간이 없을 거라고 봤어요.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란 조선소 현장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강철진이 사우디 왕립 해군 소속 검수관 2명을 대동하고 야드를 돌고 있었습니다. 섭씨 40도가 넘는 쇳가루 날리는 현장에서 그 사내는 양복 상의를 벗지도 않은 채 미국산 통신 장비 하역 구역을 하나하나 촬영하고 있었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 수량과 실제 도착 수량의 차이를 사우디 검수관 앞에서 문서로 기록하더군요. 사진을 찍고 날짜를 적고 검수관의 확인 서명을 받았습니다. 계약 위반 증거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기분이 찝찝해졌어요. 하지만 아직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우디 왕실 인맥을 동원해 한국의 시스템 통합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전을 펼치기로 했어요. 왕실 측근에게 접촉해서 하나오션은 미국 없이는 잠수함, 전투체계를 독자 운용할 능력이 없다는 보고서를 흘렸습니다. 사우디가 한국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판이 다시 뒤집힐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흘 뒤 사우디 국방부 실무진으로부터 황당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오션이 이미 수주 전에 아랍어로 번역된 독자 운용 매뉴얼 전체를 사우디 측에 넘겨놓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미국 시스템 없이도 잠수함을 독자 운용할 수 있는 절차가 수백 페이지 분량으로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간질을 시도하기도 전에 한국은 이미 사우디의 신뢰를 단단히 굳혀놓은 겁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최후 통첩을 보내기로 했어요. 70% 통행세 계약서에 72시간 내 서명하지 않으면 프로젝트 전체를 영구 중단하겠다는 팩스를 하나오션 현장 사무소로 써버렸습니다. 이건 사실상 선전포고였어요. 35년 경력 동안 이 수준의 최후 통첩을 날리면 상대방이 12시간 안에 백기를 들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이번에도 종이 한 장이었어요. 팩스 상단에 수령 완료라는 직인이 찍혀 있었고 그 아래에 또다시 빨간 펜으로 수령 날짜와 초 단위 시각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직인을 찍은 사람은 한화시스템 수석 법무감사역 최동규라는 인물이었어요. 국방부 국제법무관 출신의 이 사내는 제 최후 통첩 팩스를 증거 보관함에 집어넣고 서류 가방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빅터 첸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더 심각했어요. 부사장님, 한국 측의 이 침묵은 비정상적입니다. 굴복이 아니에요.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네이버 실드 3.0의 독자 연동 테스트 데이터를 제가 입수했는데 우리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할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첸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첸 박사, 자네는 숫자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한국 놈들이 아무리 코드를 짜봐야 ITAR 규제 한 방이면 끝이라고. 미국 국무부가 수출 허가를 안 내주면 그 소프트웨어는 휴지 조각이야. 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체내 등에서 무언가 포기한 사람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스탠턴 회장에게 보고서를 올렸거든요. 사우디 사업 CMS 통합 수수료 70% 마진 달성 확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회장이 좋아할 게 뻔했어요. 보고서를 전송하고 시가에 불을 붙이며 달 안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사막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한국 측 사무소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었는데도 환하게 빛나는 그 창문을 보며 저는 피식 웃었어요. 저 안에서 뭘 하고 있든 미국의 규제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을 텐데 그때까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강철진이라는 사내가 빨간 펜으로 적어 넣은 날짜와 초 단위 시각들이 어떤 형태의 서류로 묶여가고 있는지, 최동규라는 법무관이 증거 보관함에 차곡차곡 쌓아올린 팩스와 문서들이 어떤 폭발력을 품고 있는지, 저는 시가 연기 너머로 아무것도 읽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중순, 리야드 시내의 최고급 호텔 회의실을 잡았습니다. 포시즌스 킹덤 타워, 사우디 왕족들이 비즈니스 협상에 쓰는 그 호텔이었어요.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놓았습니다. 회의실 온도가 18도까지 내려갔어요. 일부러 그랬습니다. 사막의 열기 속에서 걸어 들어올 한국 측 대표가 서늘한 공기에 몸이 움츠러드는 것부터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심리전의 기본이죠. 테이블 상석에 앉아 롤렉스 초침을 확인했습니다. 약속 시각 10분 전이었어요. 저는 느긋하게 다리를 꼬았습니다. 한국 측이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면담을 요청한 쪽이 하나오션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확신했어요. 드디어 무릎을 꿇으러 오는 거라고요. 3주간의 소나 연동 테스트 연기, 레이더 부품 통관 차단, 통신 장비 수량 절반 삭감. 이 세 방을 연달아 맞고도 버틸 수 있는 업체는 세상에 없습니다. 강철진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 70% 수수료에 서명하는 그림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스탠턴 회장에게 보낼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각 정각에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철진이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수행원도, 통역도, 변호사도 없이 단 한 명이 들어왔어요. 양복은 리야드 회의실에서 봤던 것과 같은 남색이었고 넥타이는 매지 않았습니다. 바닷바람에 그을린 주름진 얼굴,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서늘한 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협상의 시작은 악수부터니까요. 강철진이 제 손을 봤습니다. 시선이 제 손등 위에 2초 정도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사내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거둬들이더니 곧장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제 손은 허공에 떠 있었어요. 35년 방산협상 인생에서 악수를 거부당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놈이 체면치레를 하려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거든요. 어차피 서명하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강철진이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크림색 양봉투였어요. 앞면에 하나오션 본사 법무팀이라는 글씨가 선명했고 봉투 하단에 붉은 결제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직인의 잉크가 아직 마르지 않은 것처럼 진했어요. 저는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봉인을 뜯고 안에 든 서류를 꺼냈어요. A사 용지 3장이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병기된 공문이었어요. 첫 줄을 읽는 순간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강철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감정 영도의 목소리였어요. 요구 1. 로키드 마틴이 하나오션에 부과한 CMS 통합 수수료 70% 및 전투체계, 독점 운용권을 즉각 철회할 것. 심장이 한 박자 멈칫했습니다. 뭐라고요? 수수료를 깎아달라는 게 아니라 철회하라고요. 저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분명히 즉각 철회라고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붉은 직인 바로 위에요.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어요. 을의 자리에 앉아야 할 하청업체가 갑한테 통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열이 올랐어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강철진의 목소리가 제 동작보다 빨랐어요. 요구 2. 로키드 마틴은 KSS-3 잠수함에 탑재된 전투체계, 소스코드 일체를 합의 기한 내에 한화 시스템으로 전면 이관할 것. 의자에서 엉덩이가 반쯤 떠오른 상태로 멈췄습니다. 소스코드 전면 이관이라고요. 그건 로키드 마틴이 30년간 쌓아올린 해군 전투체계의 핵심 자산을 통째로 넘기라는 뜻이었어요. 미국 방산 역사상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성이 끊어졌어요. 미쳤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의실 벽이 울릴 정도였어요.
저는 테이블을 양손으로 내리쳤습니다. 물잔이 흔들렸어요. 강철진의 서류 위로 물방울이 몇 개 튀었습니다. 그런데 강철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제 고함이 회의실 공기를 찢어놓는 동안 그 사내의 눈동자는 서류 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강철진이 세 번째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목소리의 톤이 1mm도 변하지 않았어요. 요구 3. 상기 두 항목에 대한 록히드 마틴 본사 권한 대행자의 법적 구속력 있는 서면 확약을 제출할 것. 서류 3장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정돈하더군요. 볼펜으로 서명란 3곳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강철진이 왼쪽 손목에 시계를 톡톡 두드렸어요. 낡은 카시오 전자시계였습니다. 롤렉스도 오메가도 아닌 카시오. 그 사내가 시계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 3가지 요구에 대한 서면, 확약 기한은 정확히 48시간입니다. 1초라도 늦으면 우리의 하도급 논의는 전면 파기됩니다. 48시간. 이틀이었어요. 8조 원짜리 프로젝트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고작 이틀을 준다는 겁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선전포고였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거였어요. 미국 최대의 방산업체를 상대로 하청업체가 타이머를 걸어버린 겁니다. 35년 동안 이 업계에서 살아왔지만 이런 상황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타이머를 거는 쪽은 항상 우리였거든요. 입이 벌어진 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철진이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가방의 잠금 장치를 철컥 닫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그 사내가 돌아섰어요. 한마디의 인사도 한 줌의 미련도 없이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이 곧았어요. 옥포 조선소 야드에서 용접봉을 잡던 시절부터 바닷바람을 맞으며 세운 그 등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제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잠깐, 이봐, 강 본부장.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철진이 멈추지 않았어요.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미친 짓이야.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국무부에 전화? 한 통이면 당신들 수출 허가가 날아간다고.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의 따뜻한 공기가 서늘한 회의실로 밀려 들어왔어요. 강철진이 문 앞에서 딱 한 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본 게 아니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3장을 본 거였습니다. 서명 안에 동그라미 3개가 비어있는 걸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혼자 남겨졌습니다. 에어컨이 미친 듯이 돌아가는 서늘한 회의실에서 저는 한참 동안 닫힌 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물방울이 튄 공문 3장과 크림색 봉투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붉은 직인이 형광등 아래서 번들거렸어요. 48시간이라는 숫자가 메리에 박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려다봤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롤렉스 초침이 째깍거렸습니다. 아까까지는 승리의 박자로 들리던 그 소리가 지금은 전혀 다르게 울렸어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스탠턴 회장에게 보고해야 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청업체가 48시간 최후 통첩을 걸어왔다고요. 회장이 뭐라고 할지 뻔했습니다. 전화기를 다시 내려놓았어요. 주머니에서 시가를 꺼내 입에 물었지만 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라이터를 쥔 손이 멈추지 않고 흔들렸거든요. 강철진이 두드린 카시오 전자시계의 째깍거림이 아직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제 롤렉스 데이토나가 200만 원짜리 카시오에 쫓기는 기분이었어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3가지 요구 사항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요. 읽을수록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즉흥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아니었어요. 제가 사우디에서 벌인 모든 갑질의 날짜와 시각, 계약 위반 조항 번호까지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소나 연동 테스트 일방 연기 통보 날짜, 레이더 부품 통관 차단 날짜, 통신 장비 수량 삭감 날짜, 전부 초 단위까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강철진이 수첩에 빨간 펜으로 적어 넣던 그 숫자들이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사내의 침묵은 굴복이 아니었어요. 저격수가 조준경의 눈을 대고 숨을 고르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48시간. 숫자로는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실제로 흘러가는 걸 온몸으로 겪어보니 48시간이 48년처럼 느껴졌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건 강철진이 호텔 회의실 문을 닫고 나간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록히드 마틴 리야드 지사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시계는 이미 잔여 36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스탠턴 회장에게 절대 들키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하청업체한테 48시간 최후 통첩을 받았다는 사실이 본사에 보고되면 저는 그 자리에서 끝이에요. 스탠턴이라는 인간은 안보도 동맹의 가치도 모릅니다. 오직 분기별 영업이익과 주주 배당금으로만 세상을 보는 사내거든요. 결과가 좋으면 모든 공을 자기가 가져가고 나쁘면 아랫사람의 목을 치는 게 그 인간의 방식이었습니다. 몰래 사태를 수습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70% 수수료를 포기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벌 수는 있었어요. 적당히 양보하는 척하면서 카운트다운을 무력화시키면 되는 거였죠. 잔여 30시간. 하나오션 현장 사무소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CMS 통합 수수료 70%를 3년 분할 납부로 조정하겠다는 제안이었어요. 70%라는 총액은 건드리지 않되 납부 시점을 분산시켜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 측도 명분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 이메일을 보내고 모니터 앞에 앉아 수신 확인을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흘렀어요. 수신함에 알림이 떴습니다. 열어봤어요. 읽음 확인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제안에 대한 수용도, 거부도, 역제안도 없이 읽음 확인 한 줄. 모니터를 주먹으로 칠 뻔했습니다. 잔여 24시간. 방법을 바꾸기로 했어요. 공식 채널이 안 되면 비공식으로 가는 겁니다. 빅터 첸을 불렀습니다. 첸은 기술자니까 하나 측 엔지니어들과 면식이 있었거든요. 첸을 하나오션 현장 사무소로 보내 비공식 타협을 시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수료를 좀 깎아줄 테니 카운트다운을 멈춰달라고 전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첸이 고개를 저으며 부사장님, 이건 이미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라고 했지만 저는 됐으니까 빨리 가라고 등을 밀었습니다. 첸이 하나 사무소에 도착해서 보낸 문자 메시지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로비 출입 거부당했습니다. 면회 자체가 불어입니다. 11글자였어요. 로비 출입조차 불어라니. 고작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은 프로젝트의 파트너였던 업체가 로비 문턱도 밟지 못하게 막아버린 겁니다. 이쯤 되니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꺼내지 않을 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중동 주둔 미군 사령부에 전화를 걸었어요. 사성 장군급 인맥이 있었거든요. 페르시아만 함대 사령관과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장군에게 사우디 잠수함 프로젝트에서 한국 측이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아빠, 전화 한 통만 넣어달라고 부탁했어요. 미군 장성의 전화 한 통이면 어떤 한국 업체도 등에 식은땀이 흐르게 되어 있거든요. 장군이 곧바로 하나오션 현장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숨을 죽이며 기다렸어요. 장군의 얼굴이 묘하게 변하더군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장군이 말했습니다. 연결이 안 돼. 통화 대기 안내음만 반복되더군.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미합 중국 사성 장군의 전화를 대기 안내음으로 흘려버린 겁니다. 35년간 미군의 이름표만 들이대면 세상 어디서든 문이 열렸는데 한국의 조선소 사무실 전화 한 통을 뚫지 못한 겁니다. 잔여 18시간. 군사적 압박이 안 되면 외교적 루트를 동원해야 했습니다. 리야드 주재 미국 대사관에 연락했어요. 대사관 정치참사관에게 사우디 잠수함 프로젝트에서 한국 업체가 미국의 기술, 통제권을 침해하려 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미국 정부 차원의 공식 항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어요. 참사관이 대사관 직원 한 명을 하나오션 현장 사무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1시간 만에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하나시스템 수석 법무감사역 최동규라는 사내가 대사관 직원을 응접실에 앉혀놓고 미얀 방산협력, 양해각서 및 기술이전 계약 조항을 한 줄 한 줄 읽어줬다고 합니다. 하나오션의 모든 행위가 양국 간 합법적 계약 범위 안에 있으며 미국 정부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는 걸 조목조목 증명했다는 거예요. 대사관 직원은 아무 말도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카드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잔여 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마지막 양보안을 만들었어요. CMS 통합 수수료를 50%로 낮추겠다는 수정 제안서였습니다. 70%에서 20%포인트를 깎은 거예요. 로키드 마틴이 수수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건 회사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 측도 움직일 거라고, 아니 움직여야만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팩스를 넣었어요. 30분 뒤 팩스기가 윙윙거리며 종이 한 장을 토해냈습니다. 하나오션 현장 사무소의 회신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아무것도 인쇄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무것도요.
제가 보낸 수정 제안서, 원본 위에 파쇄 완료라는 도장만 덜렁 찍혀 있었습니다. 제 양보안이 한화 사무실 파쇄기에 그대로 갈려 들어간 겁니다. 자녀 12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사무실인데도 온몸이 축축했어요. 이건 처음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외교력, 자본력을 총동원했는데 한국 업체에 전화 한 통을 받아내지 못한 거예요. 최후의 수단을 꺼내야 했습니다. 사우디 왕립 해군 파하드 참모장을 찾아갔어요. 참모장 집무실에서 무릎까지는 아니지만 고개는 숙였습니다. 사우디 해군에 미국의 최신 대한미사일을 특별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미끼를 던졌어요. 대신 한국 측에 48시간 타이머를 연장하라고 압박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파하드 참모장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아랍식 커피 잔을 한 모금 마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벤스 부사장, 지금 강 본부장은 시계를 보며 기다리고 있소. 당신이 여기서 나한테 매달리고 있을 시간이 있겠소?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파하드 참모장의 눈에는 동정도, 분노도 없었어요. 관전자의 시선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우디마저 미국 편이 아니었어요. 비틀거리며 참모장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자녀 3시간. 멘탈이 나갔습니다. 공식 채널도, 비공식 채널도, 군사도, 외교도 전부 막혔어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강철진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눌렀어요. 어디서 구했는지는 묻지 마십시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강철진이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놀라울 만큼 평온했어요. 마치 동네 슈퍼마켓 점원한테 전화가 온 것처럼 담담한 톤이었습니다. 강 본부장, 나 벤스야. 이렇게 될 일이 아니잖아. 파하드 참모장도 껴서 3시 저녁이나 한 끼 합시다. 스테이크든 양갈비든 내가 다 쏠게.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적인 식사 자리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들에게 주어진 48시간 타이머는 이미 어제 오전 9시부로 작동 중이니까요. 전화가 끊겼어요. 수화기에서 뚜뚜뚜 하는 신호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벌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가를 꺼내 물었지만 입술이 말라붙어 종이가 찢어졌어요. 리야드의 밤이 창문 너머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자녀 1시간. 사무실 천장에 형광등이 윙윙거리며 제 그림자를 바닥에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48시간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타이머를 건 쪽이 조급해질 거라고 확신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 측이 초조해져서 양보안을 내밀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벌어진 일은 정반대였어요. 피가 마르도록 초조한 쪽은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믿었던 저였고 쫓기는 줄 알았던 한국 측은 오히려 전화도 받지 않을 만큼 여유로웠습니다. 타이머가 0으로 향해 달려가는 동안 저는 사무실 바닥을 서성이며 롤렉스 초침에 미칠 지경이었어요.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강철진이 다음에 어떤 서류를 들고 나타날지, 그걸 생각하면 시가를 쥔 손가락 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미 국방부 정책차관의 공식 성명이 전 세계 방산 매체를 강타한 건 카운트다운이 끝나기 8시간 전이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2025년 10월 핵추진 잠수함 승인 이후 한국의 독자적인 해군 무기체계 설계 및 수출 권한을 규제 없이 전면 보장한다. 로이터 통신이 타전한 이 한 줄짜리 속보를 저는 스마트폰 알림으로 봤어요.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규제 없이 전면 보장이라는 7글자가 눈앞에서 깜빡거렸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ITAR 규제는 미국 국무부의 철벽이에요. 35년간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는 방패였거든요. 설마 그 방패에 금이 갔겠습니까? 정치적 수사일 거라고, 실무에서는 달라질 게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48시간이 만료됐어요. 정확히 오전 9시였습니다. 리야드 지사 사무실에 앉아 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9시 1분, 2분, 3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흘렀어요. 조용했습니다. 혹시 한국 측이 허세를 부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48시간 타이머라고 해놓고 정작 실행할 카드가 없으면 공갈이 되는 거니까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역시 하청업체는 하청업체였구나. 긴장했던 이틀이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의자 등받이에 기대 시가를 꺼내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아니, 열린 게 아니었습니다. 안쪽으로 부수듯 밀려 들어왔어요.
강철진이었습니다. 그 뒤에 금태 안경의 사내가 한 명 더 서 있었어요. 한화시스템 수석 법무감사역 최동규. 처음 제대로 마주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서류 보관함에 제 팩스를 증거로 쌓아 넣던 그 사내가 눈앞에 서 있었어요. 날카로운 시선이 금태 안경 너머로 번뜩였습니다. 두 사람 다 양복에 주름 하나 없이 빳빳한 차림이었어요. 마치 오늘을 위해 새 양복을 꺼내 입고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가를 입에서 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여유를 잃지 않으려 애썼어요. 강철진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48시간 지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군. 타이머라더니 고장난 시계였나 봐. 입꼬리를 올리며 말을 이었어요. 잘 생각해보고 온 거 맞지? 어차피 우리 록히드 마틴의 소스코드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미국 국무부의 ITAR 규제 아래에서 한국산 전투체계는 수출 허가조차 안 나와. 깡통에 페인트 칠해서 잠수함이라고 우기려고? 최동규가 움직였습니다. 미동도 없이 서 있던 그 사내가 왼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두꺼운 블랙 바인더였습니다. A사 용지가 300장은 넘어 보이는 묵직한 바인더가 테이블에 닿는 순간 둔탁한 소리가 사무실을 울렸어요. 최동규가 바인더의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미합 중국 국무부 직인이 찍힌 공식 문서가 형광등 아래서 빛났어요. 페이지 하단에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볼펜이 아니었어요. 만년필의 굵은 획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름의 서명이었어요. 최동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라고는 한 톨도 없었어요. 법정에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판사처럼 건조한 톤이었습니다. 미합 중국 원자력법 특례 제42조 C항에 의거하여 2025년 10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승인된 한미 국방기술협정 부속서 제7호에 따라 대한민국 방산기업의 독자 설계, 해군 무기체계에 대한 국제무기거래 규정, 즉 ITAR의 적용은 전면 해제됩니다. 피가 머리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전면 해제.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ITAR 전면 해제라는 건 한국이 미국의 소스코드 없이도 전투체계를 독자 설계하고, 독자 생산하고, 독자 수출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35년간 제가 동맹국의 목줄을 쥐는데 쓰던 바로 그 규제가 한국 앞에서만 사라진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최동규가 바인더의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본협정에 따라 한화시스템이 독자 개발한 전투관리체계 네이벌 실드 3.0은 미합 중국의 기술 통제 대상에서 영구 제외되며 제3국 수출 시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양복 바지에 무릎이 사무실 카펫에 닿았어요. 트럼프의 핵잠 승인이 정치적 립서비스라고 비웃었던 제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립서비스가 아니었어요. 그 서명 한 장 뒤에는 미국의 35년 무기 통제권을 한국 앞에서 완전히 걷어내는 특례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걸 읽지 못했어요. 트럼프라는 이름에 코웃음이나 치면서 기술의 본질을 놓쳐버린 겁니다.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바닥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사무실 한쪽에 놓인 관제 서버 단말기로 달려갔습니다.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었거든요. ITAR가 무력화됐더라도 사우디에 납품된 잠수함의 미국산 하드웨어 시스템은 여전히 록히드 마틴의 서버로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전원을 영구 차단해버리면 한국이 아무리 독자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어도 하드웨어가 먹통이 되는 거예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을 시도했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붉은 글씨가 모니터 한가운데 떠올랐습니다. 접근 거부. 영어로 액세스 디나이드. 다시 입력했어요.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시도했지만 결과는 동일했어요. 제 관리자 권한이 이미 무력화된 상태였습니다. 모니터 하단에 작은 글씨가 떠 있었어요. 본 시스템은 한화시스템 독자 네트워크로 전환 완료되었습니다. 록히드 마틴 접근 권한은 계약 조항 제14조 B항에 의거하여 해제되었습니다. 한국 측이 이미 미국 시스템을 완전히 걷어내고 독자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은 거였어요. 제가 48시간 동안 전화기를 붙잡고 미군 장성과 대사관을 들들 볶고 있을 때 한화시스템의 엔지니어들은 사우디 잠수함의 두뇌를 통째로 갈아 끼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의 불이 자정이 넘어서도 꺼지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 전화를 받지 않았던 거고 제 이메일의 읽음 확인만 보낸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저와 협상할 생각 따위는 없었어요. 48시간은 협상 기한이 아니라 시스템 교체 작업에 필요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최동규가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 다가왔는지도 몰랐어요. 금태 안경 너머의 시선이 모니터에 뜬 접근 거부 메시지를 확인하더군요. 최동규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항 14조 비항. 기한 내 시스템 연동 불이행 시 귀사의 통합 자격은 영구 박탈되며 100% 한국산 독자 전투 체계로 강제 교체됨을 명시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연동 페널티를 강제 발동합니다. 영구 박탈이라는 단어가 사무실 공기를 갈랐어요. 저는 모니터 앞에 선 채로 고개를 돌려 강철진을 봤습니다. 그 사내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내고 있었어요. 로키드 마틴 시스템 통합 자격 영구 박탈 통보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하나오션 본사 법무팀의 붉은 결제 직인이 찍혀 있었어요. 하단에 서명란이 2개 있었습니다. 하나오션 중동해양 총괄 본부장 강철진, 한화시스템 수석 법무감사역 최동규. 최동규의 란에는 이미 서명이 완료되어 있었어요. 강철진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제 눈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펜촉이 종이에 닿았어요.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강철진이라는 세 글자가 서류 위에 새겨졌습니다. 그 사각거리는 소리가 끝나는 순간 35년간 로키드 마틴이 쥐고 있던 잠수함, 전투체계의 통제권이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미국의 규제를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짓눌렀어요. 미국의 서버를 한국의 코드로 잠가버렸습니다. 미국의 통합 자격을 한국의 만년필로 영구히 지워버렸어요. 이 사무실에서 벌어진 일은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30분이 사우디 8조 원짜리 사업의 주인을 영원히 바꿔놓았어요. 강철진이 만년필 뚜껑을 닫았습니다. 서류를 바인더에 끼워 넣고 잠금 장치를 철컥 잠갔어요. 최동규가 블랙 바인더를 집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저는 모니터 앞에 주저앉은 채 그 2개의 등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도에 빛이 스며들었어요. 강철진이 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우디 왕립 해군 장교 2명이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하나오션 깃발이 수노인 강철진의 양복 가슴 위에 경례를 올린 겁니다. 문이 닫혔어요. 사무실에는 접근 거부라는 붉은 글씨가 떠있는 모니터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저만 남았습니다. 강철진이 서류에 사인을 갈긴 지 정확히 4시간 뒤였습니다. 사우디 다란의 IMI 합작 조선소 메인 통제실 앞에 하나오션 태스크포스 차량 7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도착했어요. 섭씨 43도의 열기가 아스팔트 위에서 아지랑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차문이 열리자 강철진이 먼저 내렸어요. 그 뒤로 한화시스템 엔지니어 12명이 줄지어 내렸습니다. 전원 남색 작업복에 하나오션 로고가 박힌 안전모를 쓰고 있었어요. 한 손에는 노트북 가방을, 다른 손에는 블랙 바인더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군사작전에 투입되는 특수부대처럼 일사불란한 움직임이었어요. 저는 조선소 2층 사무실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아직 힘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4시간 전에 벌어진 일이 악몽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10번도 넘게 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에 떠있는 접근 거부 메시지가 현실을 알려주고 있었죠. 강철진의 태스크포스가 조선소 정문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는 걸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저 인간들이 메인 통제실에 발을 들여놓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조선소 현장에는 로키드 마틴 직원 26명이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물리적으로라도 막아야 했어요. 메인 통제실 출입문 앞에서 강철진의 태스크포스와 로키드 마틴 현장 직원들이 마주섰습니다. 저는 계단을 뛰어 내려가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숨이 찼습니다. 강철진이 통제실 출입 카드를 리더기에 대려는 순간 저는 직원 3명을 문 앞에 세우고 소리쳤어요. 이 시설은 로키드 마틴의 장비가 설치된 구역이야. 관할권은 우리한테 있어. 한 발짝도 들여보내지 마. 강철진이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펼쳤습니다. 사우디 왕립해군 사령부 발행시설 관할권 이전 승인서였어요. 파하드 참모장의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오늘 자날짜였어요. 강철진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보여준 것이 전부였어요. 제 직원들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사우디 군 최고 사령관의 서명이 찍힌 문서 앞에서 미국 민간 기업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거든요. 강철진의 요원 2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로키드 마틴 현장 직원들의 VIP 출입증을 가차 없이 수거하기 시작했어요.
한 명씩 다가가서 목에 걸린 카드를 회수하는 거였습니다. 제 직원들이 당황해서 저를 돌아봤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우디 군 사령관의 승인서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6개의 VIP 출입증이 3분도 안 돼서 하나 요원의 손에 넘어갔어요. 35년간 전 세계 어떤 조선소에서든 최상위 출입 권한을 누렸던 로키드 마틴의 배지가 종이 봉투에 담겨 압수당한 겁니다. 이건 불법이야. 사우디 군경을 불러 제가 악을 썼습니다. 목이 쉬어 갈라진 소리가 났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선소 정문 방향에서 군용 지프 4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사우디 왕립 헌병대였습니다. 제가 부른 게 아니었어요. 지프에서 내린 헌병 16명이 조선소 야드에 도열했습니다. 저는 잠깐 안도했어요. 사우디 헌병이 왔으니 한국 측의 불법 점거를 저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헌병대 지휘관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제게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휘관이 지나쳤습니다. 제 옆을 스쳐 지나가더니 강철진 앞에 멈춰 섰어요.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강철진이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자 헌병대가 강철진의 태스크포스를 호위하듯 양옆에 도열했어요. 헌병이 한국 편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합법적 주도권을 쥔 쪽을 호위하러 온 거였어요. 시설 관할권 이전 승인서가 발효된 이상 이 조선소의 합법적 관할 주체는 하나오션이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불법 점유자가 된 거예요. 35년간 미국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어디서든 최상위 권한을 행사하던 사람이 사우디 사막 한가운데서 불법 점유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무릎에서 힘이 빠졌지만 주저앉을 수는 없었어요. 직원 26명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야드 저편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도저였어요. 노란색 캐터필러 디구 불도저 2대가 천천히 야드를 가로질러 오고 있었습니다. 불도저 위에 사우디 왕립 해군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어요. 운전석 옆에 서 있는 사내가 보였습니다. 파하드 알 고파일리 참모장이었어요. 제복 상의에 단추를 풀어헤치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불도저 위에서 야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충성스러운 고객이었던 사우디 왕립 해군의 최고 사령관이 직접 불도저를 끌고 온 거였어요. 파하드 참모장이 불도저에서 내렸습니다. 강철진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악수를 나눴어요. 짧은 아랍어로 뭔가를 말했습니다. 통역이 필요 없었어요. 파하드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가 전부를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강철진이 서류 가방에서 네이벌 실드 3.0의 국산화 도면 세트를 꺼내 참모장에게 건넸습니다. 파하드가 도면을 펼쳐 들었어요. 첫 장을 보는 순간 참모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번째 장에서 감격의 미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100% 독자 설계 전투체계의 전체 아키텍처가 거기 담겨 있었던 겁니다. 파하드가 고개를 돌려 불도저 운전수에게 손짓했어요. 불도저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야드 한쪽에 설치되어 있던 로키드 마틴의 레이더 장비 컨테이너를 향해 곧장 돌진했어요. 대당 수백억 원짜리 ANSPY 계열 레이더 모듈이 든 컨테이너였습니다. 불도저의 삼날이 컨테이너 옆구리를 밀어붙이자 쇠가 찢어지는 소리가 야드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컨테이너가 모래밭 위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사막 고철장 방향이었어요. 멈춰. 저건 미합 중국 재산이야. 국제법 위반이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불도저 엔진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두 번째 불도저가 통신 장비 야적장으로 진입했어요. 로키드 마틴이 사우디에 납품한 전술 데이터링크 장비, 위성 안테나, 암호화 모듈이 컨테이너째로 밀려나갔습니다. 파하드 참모장은 팔짱을 끼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얼굴에 후련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년간 부품 공급을 볼모로 통행세를 뜯어내던 미국 장비를 사막의 고철장으로 밀어버리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로키드 마틴 기술자 몇 명이 철수하기 전에 앙심을 품었습니다. 야드에 설치된 미국산 하드웨어 콘솔의 배선을 뜯어내려 했어요. 증거를 인멸하거나 장비를 못쓰게 만들려는 의도였죠. 하나 특수보안팀 요원 4명이 즉각 달려갔습니다. 선두에 선 요원이 로키드 마틴 기술자 앞에 바인더를 펼쳤어요. 시설 관할권 이전 승인서와 장비 인수 목록이었습니다. 이 시설 내 모든 장비는 관할권 이전과 함께 하나오션의 관리 자산으로 편입되었으며 무단 훼손 시 사우디 군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기술자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보안 요원이 기술자들의 개인 공구통까지 전부 압수했어요. 드라이버 한 자루, 렌치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빈손이 된 기술자들이 야드 출구를 향해 걸어 나갔어요. 록히드 마틴 장비가 실린 트럭 8대가 줄지어 조선소를 빠져나갔습니다. 행선지는 다란 외곽의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었어요. 수천억 원어치의 미국산 최첨단 장비가 사막의 쓰레기장으로 반출되는 광경을 저는 2층 사무실 창문에 매달려 지켜봐야 했습니다. 트럭이 빠져나간 자리에 한화 시스템에 이동식 서버렉이 들어왔어요. 엔지니어 12명이 메인 통제실에 투입됐습니다. 네이버 실드 3.0의 독자 코드를 사우디 잠수함에 인스톨하는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48시간 동안 전화기를 붙잡고 있을 때 미리 준비해둔 소프트웨어 패키지였습니다. 설치에 걸린 시간은 2시간이었어요. 고작 2시간 만에 사우디 잠수함의 두뇌가 완벽히 한국산으로 교체된 겁니다. 빅터 첸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잿빛이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네이버 실드 3.0이 완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전투체계 연산 속도가 우리 시스템의 1.8배입니다. 소나 통합, 무장 통제, 전술 데이터 링크 전 영역에서 우리를 추월했어요. 기술력에서도 완벽히 패배한 겁니다. 기술력에서도라는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어요. 법적으로 졌고, 정치적으로 졌고, 이제 기술적으로까지 진 겁니다.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무실 밖에서 헌병의 군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헌병 2명이 들어와 제 양팔을 잡았습니다. 정중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었어요. 시설 관할권이 이전된 이상 저는 이 건물에 머무를 법적 근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양팔이 붙들린 채 사무실 문 밖으로 끌려 나갔어요. 복도를 지나 야드를 가로질러 정문으로 향하는 동안 하나오션 엔지니어들이 통제실 안에서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일하고 있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2시간 전까지 제 직원들이 앉아있던 자리에 한국 엔지니어들이 앉아 있었어요. 35년간 록히드 마틴의 이름표가 붙어있던 이 조선소에서 미국의 흔적이 완전히 지워지는데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속보가 터진 건 그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록히드 마틴, 사우디 8조 원 잠수함 사업에서 전격 축출. 하나오션, 미국 의존 없는 100% 독자 전투체계로 계약 주도권 확보. 제 스마트폰에 뉴스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로이터, AP, AFP가 연달아 받아쳤습니다. 네이버 뉴스의 자비에르 바바 세우는 한술 더 떴어요. 록히드 마틴의 치명적 오만함이 한국에게 100% 독자 기술이라는 날개를 달아주었으며 전 세계 해군은 미국 통제를 받지 않는 새로운 포식자를 환영하고 있다. 이 헤드라인이 글로벌 방산 커뮤니티를 강타했습니다. 리야드 지사에서 쫓겨난 뒤 호텔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커튼을 친 어두운 방 안에서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올라올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공포는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스탠턴 회장의 전화였어요. 새벽 4시 32분, 워싱턴은 저녁 8시 32분이었을 겁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를 보는 순간 손가락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서 스탠턴, 록히드 마틴 글로벌 본사 회장 겸 최고 경영자. 회색 눈동자의 그 소시오패스가 직접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탠턴의 첫 마디는 쌍욕이었어요. 30초간 쉬지 않고 퍼부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어요. 블룸버그 속보를 봤다. 지금 당장 해명해라. 한국 하청업체한테 쫓겨났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저는 입을 열려 했지만 스탠턴이 끊지 않았어요. 벤스, 자네가 내 지시대로 70% 마진을 확보했어야지. 한국 놈들 목줄을 쥐라고 했더니 오히려 목줄이 잘렸잖아. 이사회가 아침에 긴급 소집된다. 자네 이름이 안 건 첫 번째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스마트폰을 침대 위에 던졌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호텔 방 천장의 샹들리에가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사회 긴급 소집이라는 5글자가 뇌리에 박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스탠턴이라는 인간의 패턴을 35년간 옆에서 봐왔거든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면 누군가의 목이 날아갑니다. 이번에는 제 목이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축출됐다는 뉴스가 퍼지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매장당할 거라는 거였어요. 미국의 방산 파트너를 쫓아낸 나라에 누가 무기를 사겠습니까? 펜타곤의 보복이 두려워서라도 캐나다, 폴란드, 호주 같은 나라들은 한국을 멀리할 게 분명했어요. 록히드 마틴은 사우디에서 밀려났지만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겁니다. 그러면 스탠턴 회장에게 변명이라도 할 수 있을 거였어요.
사우디는 잃었지만 한국의 글로벌 확장을 막았다고요. 이 정도면 제 목은 부지할 수 있을 거라고 계산했습니다. 그 계산이 얼마나 처참하게 틀렸는지 깨닫는데 12시간도 걸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창밖으로 비행기 한 대가 리야드 킹알리드 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는 게 보였어요. 기체의 단풍인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전용기였어요. 아침 뉴스를 켜봤습니다. 캐나다 빌 블레어 국방장관이 예정에 없던 리야드 방문을 전격 단행했다는 속보가 흐르고 있었어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빌 블레어가 왜 리야드에 오는 겁니까? 캐나다와 사우디 사이에 긴급 현안이 있다는 소식은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2시간 뒤 답이 나왔습니다. 빌 블레어 장관이 리야드 공항에서 곧장 향한 곳은 사우디 국방부도 왕궁도 아니었어요. 하나오션 임시 본부였습니다. 강철진이 기다리고 있었죠. 두 사람이 독대에 들어갔다는 정보가 리야드의 방산 커뮤니티에 삽시간에 퍼졌어요. 저는 호텔 로비에서 스마트폰을 쥐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추적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독대가 끝난 건 45분 뒤였습니다. 빌 블레어 장관이 하나오션 임시 본부 현관에서 강철진과 나란히 서서 카메라 앞에 섰어요. 블레어 장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 세계 방산 매체의 카메라가 일제히 돌아갔어요. 블레어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의 ITAR 족쇄를 스스로 끊어낸 100%. 한국형 KSS-3 배치2는 캐나다 해군이 30년간 기다려온 바로 그 잠수함입니다. 오만한 미국이 스스로 걷어찬 그 황금 같은 기회를 우리 캐나다 해군의 60조 원 CPSP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한민국에 베팅합니다. 60조 원. 캐나다 잠수함 전력 현대화 프로젝트 CPSP의 총 예산이 60조 원이었습니다. 세계 방산 역사상 단일 해군 프로젝트로는 최대 규모였어요. 그 돈이 한국으로 갑니다. 제 코앞에서요.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잡이가 부러질 뻔했어요. 블레어 장관의 실무진이 현장에서 즉시 연합구매 의향서에 사인했습니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오션 임시 본부의 대형 스크린에 화상 연결이 떴어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접속한 얼굴이었습니다. 폴란드 무기조달 청장이었어요. 청장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폴란드 해군의 오르카 사업 잠수함 도입을 하나오션과 진행하기로 확정했으며 입찰 대기 중이던 미국 업체 전원을 탈락 처리했다고요. 10조 원이었습니다. 블레어 장관의 60조 원에 폴란드의 10조 원이 얹어진 거예요. 화상 연결이 끊기자마자 회의실에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밖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하나오션 임시 본부 주차장에 검은색 벤츠 3대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차문이 열리더니 아랍 전통 의상을 입은 사내가 내렸어요. UAE 만수르 국방조달청장이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리야드 공항에서 곧장 달려온 거였죠. 만수르 청장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임시 본부 2층에 있던 제 사무실 자리를 알고 있었는지 먼저 올라갔습니다. 제 이름표가 붙어있던 문을 열었어요. 책상 위에 아직 제 서류와 시각 케이스가 남아 있었습니다. 만수르 청장이 수행원에게 손짓했어요. 수행원이 제 물건을 상자에 쓸어 담았습니다. 책상을 비운 만수르가 그 자리에서 강철진과 마주 앉았어요. 4조 원 규모의 긴급 잠수함 도입 계약 의향서를 꺼냈습니다. 현찰 수표였어요. 같은 조건, 같은 사양, 미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100% 한국산 전투체계. 수표에 사인하는데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로비에서 그 광경을 전해 듣는 동안 호텔 직원이 제게 다가왔어요. 하나오션 측에서 벤스 부사장의 개인 물품을 로비에 보내왔다는 전갈이었습니다. 시각 케이스, 볼펜 세트, 가죽 서류 가방. 제 사무실에서 치워진 물건들이 종이 상자에 담겨 호텔 로비 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사무실 문에 붙어있던 제 명패도 들어 있었습니다. 로버트 벤스, 록히드 마틴 수석 부사장이라고 새겨진 금색. 명패의 나사 구멍 자리에 페인트 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거칠게 뜯어낸 흔적이었습니다. 빅터 첸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제 앞에 섰어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첸의 표정 중 가장 단단한 얼굴이었어요. 첸이 입을 열었습니다. 부사장님, 캐나다 60조, 폴란드 10조, UAE 4조, 사우디 8조. 오늘 하루 동안 한국으로 넘어간 금액이 82조 원입니다. 대기 중인 필리핀, 노르웨이, 콜롬비아건까지 합치면 100조 원을 넘깁니다.
당신의 오만함 하나가 전 세계 바다에서 로키드 마틴의 이름표를 영원히 뜯어냈습니다. 첸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35년간 제 부하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정면으로 쏘아본 적 없는 사내가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한 거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반박할 데이터도 변명할 논리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첸이 돌아섰습니다. 걸어 나가는 첸의 등을 보며 깨달았어요. 저 사내는 처음부터 맞는 말만 했습니다. 한국을 건드리면 우리가 먹힌다고 경고했어요. 네이버 실드 3.0이 우리를 추월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경고를 기술자의 겁이라고 밀쳐냈어요. 데이터 뒤에 숨어 겁이나 먹고 있다고 조롱했습니다. 겁을 먹었어야 할 사람은 저였어요. 호텔 로비의 대형 텔레비전에서 블룸버그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나오션 임시 본부 앞에서 블레어 장관과 강철진이 나란히 서 있는 화면이었어요. 캐나다, 폴란드, UAE의 국기가 하나오션 깃발 옆에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흘러갔어요. 한국 방산, 미국 패싱하고 글로벌 잠수함 시장 100조 원 시대 개막. 리야드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를 잡아야 했습니다. 이 도시에 더 머무를 이유가 없었어요. 종이 상자를 끌어안고 호텔 현관을 나서는 순간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섭씨 40도의 열기가 눈시울을 말렸어요. 눈물인지 땀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3월 20일 오전 9시 뉴욕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저는 리야드 킹알리드 국제공항 출국장 라운지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시세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로키드 마틴의 티커 심벌 LMT가 화면 한가운데 떠 있었습니다. 개장 동시에 매도 물량이 쏟아졌어요. 주가가 수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5%, 10%, 15%. 하락 속도가 비정상적이었어요. 기관 투자자들이 일제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60조, 폴란드 10조, UAE 4조, 사우디 8조. 하루 만에 날아간 글로벌 수주 파이프라인의 규모가 월스트리트를 공포에 빠뜨린 거였죠. 20%를 찍었을 때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나 싶었지만 잠깐 멈칫하더니 다시 빠졌어요. 25%, 28%, 30%에서 하한가를 쳤습니다. 로키드 마틴 역사상 단일 거래일 최대 낙폭이었어요. 시가총액 수십조 원이 아침 커피 한 잔 마시는 동안 증발한 겁니다. 라운지의 대형 텔레비전이 CNBC 생방송으로 전환됐습니다. 앵커가 긴급 뉴스를 전하고 있었어요. 로키드 마틴 주가 30% 폭락, 글로벌 방산 시장 재편 신호탄. 자막이 화면 하단을 흘러가는 사이 스튜디오에 한 사내가 등장했습니다. 아서 스탠턴이었어요. 로키드 마틴 글로벌 본사 회장 겸 최고 경영자. 회색 눈동자의 그 소시오패스가 굳은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넥타이를 꽉 조이고 양복 단추를 끝까지 잠근 차림이었어요.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는 전형적인 스탠턴의 전투 복장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어요. 스탠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회장과 직접 통화해서 상황을 설명해야 했어요. 사우디에서 벌어진 일의 전후 맥락을 제대로 보고하면 최소한 모든 책임을 제게 뒤집어 씌우는 건 막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신호음이 끝나고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같은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도 스탠턴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스탠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CNBC 앵커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어요. 제 전화를 받지 않는 이유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스탠턴은 생방송 중이었거든요. 라운지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숙여 화면에 집중했어요. 앵커가 물었습니다. 사우디 사업 축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고요. 스탠턴이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회색 눈동자의 감정이라고는 없었어요. 보드카처럼 투명하고 차가운 눈이었습니다. 입이 열렸어요.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로버트 벤스 전 수석 부사장의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벤스는 본사의 승인 없이 사우디 현장에서 극단적인 갑질과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을 강행했으며 이는 로키드 마틴의 기업 윤리와 동맹국 존중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본사는 벤스의 이 같은 탐욕적 일탈에 대해 어떠한 지시도 승인도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전이라는 글자가 귀를 관통했어요. 로버트 벤스 전 수석 부사장. 저는 아직 해고 통보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탠턴은 이미 전직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가 시청하는 CNBC 생방송에서요. 본사의 승인 없이라는 말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70% 마진을 무조건 맞추라고 밀실에서 직접 지시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국 놈들 숨통을 조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반항하면 연동 코드를 끊어버리라고 한 사람이요. 스탠턴 당신이었잖아요. 하지만 그 밀실의 대화를 증명할 녹음이나 문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스탠턴이라는 인간은 처음부터 흔적을 남기지 않았거든요. 전화로만, 대면으로만, 절대 이메일이나 메모를 쓰지 않는 사내였습니다. 꼬리 자르기의 달인이었어요.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이메일 알림이었어요. 발신자는 로키드 마틴 인사관리팀이었습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어요. 즉시 해고 통보 및 전 직책 해임 통지. 본문은 세 줄이었습니다. 귀하는 금일부로 로키드 마틴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으며 사원증, 보안 인가, 시설 출입 권한이 즉각 말소되었음을 통보합니다. 35년이 세 줄로 끝났어요. 두 번째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로키드 마틴 법무팀이었어요. 제목은 더 잔인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사전 통지. 귀하의 독단적 행위로 인해 로키드 마틴이 입은 사우디, 캐나다, 폴란드, UAE 수주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청구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 예상 청구 금액은 1천억 원 규모였어요. 1천억. 읽고 또 읽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의 글자가 흔들렸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알림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은행 앱이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와 스톡옵션 계좌에 동결 및 압류 조치가 실행되었다는 자동 알림이었어요. 200억 원이었습니다. 35년간 벼랑 끝에서 매달려 지키려 했던 그 200억이 하룻밤 사이에 얼어붙었어요. 계좌에 접속을 시도했지만 권한 없음이라는 메시지만 떴습니다. 스탠턴이 70% 마진을 맞추라고 등을 떠밀었을 때 저는 그 200억을 지키기 위해 한국의 목줄을 쥐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거였어요. 200억은커녕 1천억의 빚더미를 짊어지게 생긴 거였습니다. 항공권을 검색했어요. 워싱턴행 비즈니스 클래스를 찾았습니다. 로키드 마틴 법인 카드는 이미 정지된 상태였어요. 개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가 긁히지 않았어요. 한도 초과였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는 말할 것도 없었죠. 이코노미석을 검색했어요. 가장 싼 좌석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맨 뒷줄 가운데 자리였어요. 수백억대 자산가로 군림하며 전용기와 비즈니스 클래스만 타고 다니던 사내가 이코노미석, 맨 뒷줄 가운데 자리를 겨우 긁어서 도망치듯 공항을 빠져나가야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출국 심사대로 향하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캐리어 하나와 종이 상자 하나가 전부였어요. 종이 상자 안에는 시각 케이스, 볼펜 세트, 그리고 나사 구멍에 페인트 자국이 묻은 금색 명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로버트 벤스, 로키드 마틴 수석 부사장.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글자들이었어요. 출국 심사대 앞에 줄을 섰습니다. 앞에 선 사내가 뒤를 돌아봤어요. 파하드 알 고파일리 참모장이었습니다. 제복 차림이었어요. 가슴에 훈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파하드가 저를 알아봤어요.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아랍식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어요. 벤스 부사장. 아니 이제는 그냥 벤스 씨라고 불러야겠군요. 당신들의 낡은 제국은 끝났소. 사막에서 녹슬어가는 당신들의 레이더처럼 말이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파하드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어요. 출국 심사를 마치고 유리창 너머로 활주로가 보이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을 멈췄어요. 유리창 너머 풍경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하나오션 임시 본부 앞 야외 광장에 각국의 군 수뇌부가 도열해 있었습니다. 캐나다 빌 블레어 장관, 폴란드 무기조달청장, UAE 만수르 청장, 사우디 파하드 참모장의 대리, 제복과 양복이 섞인 대열이 하나오션 깃발 아래 줄지어 서 있었어요. 대열 앞에 강철진이 서 있었습니다. 옥포 조선소 야드에서 용접봉을 잡던 그 사내가 바닷바람에 그을린 주름진 얼굴로 각국 장성들의 경례를 받고 있었어요. 바람에 펄럭이는 하나오션 깃발 옆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막의 햇살이 태극의 붉은색과 푸른색 위에 쏟아지고 있었어요. 유리창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은발의 올백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어요. 롤렉스 데이토나의 초침이 째깍거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확인해봐야 의미가 없었거든요. 돌아갈 사무실도, 보고할 회장도, 지킬 연금도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유리창 너머 경례하는 장성들의 뒤편으로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사막 위에 하나오션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청업체라며 비웃고 호구 취급했던 한국은 이미 중동과 전 세계 100조 원의 바다를 지배할 완벽한 포식자였습니다. 저는 그걸 알아보지 못했어요. 35년간 펜타곤의 권위 뒤에 숨어 세상을 내려다보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쥐고 탑승 게이트를 향해 걸었습니다. 이코노미 성맨 뒷줄 가운데 자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태극기가 사막의 바람에 힘차게 펄럭이는 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감동을 더하다 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